K9으로 만족 못해서 레드백까지 희망. 공장 지어줄 테니깐 한국만 들어오라. 4조 원 잭팟마저 놓친 독일의 연패. 호주가 원하는 사양을 정확히 제공했고 호주의 생산기지를 만든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만난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사진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호주의 차세대 보병전 투장갑차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2년 처음 시제품이 개발된 레드백은 한국군이 사용한 무기가 아니며 수출 실적도 없는 제품이었다. 그런데도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방산 강국을 따돌리고 129대 약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로빈슨 대사는 레드백은 호주의 국방 전략에 명시된 군사작전에 가장 적합한 성능과 기능을 갖췄다며 특히 호주의 생산기지를 만들어 호주 기업들과 협력하겠다는 전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수입국의 요구에 맞는 사양과 기술을 제공하는 맞춤형 전략과 현지의 생산시설을 제공해 현지의 기업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현지화 전략이 수출 성공의 핵심이었다는 의미다. 무기 수입국들은 무기 구매의 반대급부로 생산 현지화를 요구하는 추세다. 고용을 창출하고 무기 관련 기술 등을 이전받고 싶어서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단기적 측면에서 손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추가 수출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측 요구를 받아들여 8월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의 15만 평방미터, 약 4만 5천 평 규모의 생산 공장을 완공했다. 이곳에서 호주가 주문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그리고 레드백까지 양산할 예정이다. 로빈슨 대사는 무기를 수출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호주가 장기적인 방산 협력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한호주 합작으로 앞으로 제3국의 레드백을 수출하는 것까지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호주 정부는 한국의 인공지능, 사이버,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의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오커스 필러 기둥, 이 참여를 타진했다. 오커스는 호주와 영국, 미국이 구축한 안보 협력체인데 이를 기술안 보협력으로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겠다는 의도다. 로빈슨 대사는 호주의 기술 공유 협력체인 오커스 필러 2에 한국을 초대한 건 K방산의 역량을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차세대 무기를 함께 개발하고 다양한 방산 협력을 도모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K9 레드백 양산 준비. 한화에어로 호주 사업 순항. 호주 정부로부터 자주포 장갑차 사업을 수주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1만 2,500원만 2,500-3.85%의 현지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호주의 한국 방산 최초의 해외 생산기지를 설립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에즈-9 헌츠맨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형 모델 양산을 앞두고 있고 레드백 장갑차도 최근 현지 해외 업체와 잇따라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말부터 호주 현지에서 에즈-9 자주포 양산에 돌입한다. 이는 지난 2020년 체결한 에즈-9 30문과 에즈-10 탄약 운반차 15대 수주 계약에 따른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 납품을 위해 지난 2022년 호주 질롱시에 생산기지를 착공했고 올해 8월 건설을 마쳤다. 현지 양산을 앞둔 에즈-9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위치한 충청남도 태안에서 시제품이 포착됐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에즈-9은 기존 K-9과 비교해 보호력을 높이기 위한 장갑재가 추가됐고
후면에 차량 내부 냉방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탑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월 창원 공장에서 에즈-9 이문, 에즈-10 일대의 초기 생산에 돌입한 바 있다. 회사는 해당 물량을 호주로 우선 납품하고 나머지 물량은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육상 접경 지역이 없는 섬나라 호주가 자주포를 도입한 이유는 남중국해 진출 야욕을 가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호주는 중국을 포위하는 4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연합체인 쿼드와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오커스, 미국, 경국, 호주의 일원이기도 하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12월 수주한 레드백 장갑차는 최근 호주를 포함한 글로벌 방산 업체들과 잇따라 부품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며 납품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회사는 2026년 상반기까지 호주 정부에 레드백 시제품을 납품한 뒤 양산에 들어가 2028년까지 129대를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레드백의 서스펜션 장치 납품사로는 호주의 코버스 테크놀로지가 선정됐다. 서스펜션은 장갑차가 달릴 때 지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로 레드백 1대당 14개가 장착된다. 레드백의 서스펜션은 과거 구형 전차 장갑차에서 사용되던 좌우 바퀴를 잇는 긴 쇠막대 형태의 토션바 대신 참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를 적용했다. 장치를 내부로 숨김으로써 하단 방호 성능을 높였다. 레드백에는 호주 11 시스템즈의 위장막도 적용된다. 이는 차량 외부에 부착하는 특수 소재로 단열 기술이 적용돼 열상감시 장비 및 열추적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이 밖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국 노스럽 그러먼과 MK44 체인권,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과 차량 보호 시스템 센서 제품군, 이스라엘 배터리 제조사 앱실러와 차량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 계약 등을 잇따라 체결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지정학 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산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호주 공장을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등 호주의 주요 안보 동맹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 만파 식적 중 불신 기업 명단.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은 1997년부터 국가 안보를 침해할 수 있는 해외 기업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기업 목록을 공표했다. 당초 이 목록 작성의 주목적은 군사적 위협 방지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인 2019년 화웨이 본사 및 68개 해외 자회사들을 이 목록에 포함시켜 대중 무역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후에는 틱톡, 텐센트 등 정보기술, IT 기업들도 추가됐다. 이에 중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020년 9월 국가 주권과 안전 등을 해치는 기업을 제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불신 기업 명단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판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중국과의 수출입, 대중투자, 직원의 중국 내 취업 거주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중국은 규정만 발표했을 뿐 실제 제재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미 수출국인 중국의 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미국과의 전면전에서도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3년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을 불신 기업 명단에 올렸는데 이는 미중 간 정찰 풍선 갈등으로 미국이 먼저 중국 기업을 제재하자 대응하려는 차원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더 적극적으로 무역 전쟁의 무기로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불신 기업 명단에 포함시켜 히토류 등 핵심 소재 부품의 대미 수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나 수출 제재에 맞서
공급망 공격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미국의 드론 업체인 스카이듀오를 불신 기업으로 규정해 배터리 공급을 끊었고, 미국 패션 업체 피벨츠에 대해서도 면 공급을 중단시켰다. 중국은 과거 무역 갈등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에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격화될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새우 등 신세를 면하려면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미 방문 대만 총통 전쟁엔 승자 없어. 중국은 미 정부의 항의. 나이칭더 대만 총통이 5월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에 앞서 지난달 30일 경유지인 미국 하와이에 도착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지도자의 미국 방문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6박 7일 일정으로 수교국인 마셜제도 투발루 팔라우 순방길에 오른 나이 총통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다. 경유 목적이긴 하지만 나이 총통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땅인 하와이에 찾아간 것이다. 이날 공항에는 잉그리드 랏은 미국제 대만협회 전 무이사가 나와 나이 총통을 영접했으며 활주로에 레드카펫이 깔리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나이 총통은 순방길에 오르기 전 연설에서 대만이 세계 번영과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라는 걸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나이칭더 대만 총통이 연설에서 전쟁의 승자는 없다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만 방송으로 생중계된 이 연설에서 나이 총통은 영어로 오늘 우리의 기념관 방문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특히 상기시켜준다면서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고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